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는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을 했다. 그리고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당분간 안보보좌관을 겸임하도록 했다. 뭐 이런 소식 전해지는데 이게 어떤 스토리입니까? 새벽에 그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네. 조금 전에 트럼프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월츠가 지금 국가안보보좌관인데 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간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보보좌관 자리는 루비오가 국무장관이 네. 당분간 겸임한다고 했습니다. 네. 글쎄, 이게 이제 지난번 국가안보 기밀 누설 채팅방 사건에 대한 어떤 문책성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당시에 국방장관에 대한 비난이 많았는데요. 지금 뭐 들리는 얘기는 국방장관은 굉장히 이제 트럼프가 신임하기 때문에 네. 대신 뭐 속죄양이 된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로이터가 조금 전에 이거 관련해서 트럼프가 월츠한테 보좌관 자리 나가라고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건 뭐 소통 얘기입니다. 이 월츠라는 사람은 육군 특수부대 출신이고 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강직하고 충원, 그러니까 직원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쎄 뭐 관측이지만 뭐 트럼프가 조금 못마땅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고요. 지금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자기 하고 좀 잘 맞는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집착하는 사실 조금 좀 걱정되는 사안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내용은 또 진행되는 상황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밤 늦게도 백악관 경제고문 케빈 헤셋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중으로 중대한 무역 협상 발표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지금 한 며칠 전부터 이제 임박한 나라가 있다. 그 중에서 한국도 거론되고 인도, 일본 이렇게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글쎄 뭐 시체말로 말이 많으면은 속이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지금 백악관이 확실히 뭔가 좀 초조감이 계속 읽힌다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트럼프가 어제 뉴스 네이션이라는 뉴스 채널 이제 타운홀 행사를 했는데 거기 참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국하고 일본 그리고 인도와 협상을 타결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100개가 넘는 국가가 우리하고 합의하려고 안달이다. 우리가 엄청난 힘의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합의를 할 거다. 그리고 뭐 서두르지 않는다. 그들이 우리를 원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유리한 입장이고 이 협상을 하는 그 상대국들이 오히려 안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은 좀 하고 있네요. 그걸 계속 네.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뭐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와 뭐, 관련돼서는 방위비 얘기를 좀 계속하는 것 같아요. 늘 하는 얘기죠. 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들이 우리한테 돈을 뜯어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군에 돈을 대는데 그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이용한다. 이건 뭐 새삼스러운 얘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세에 몰릴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점을 이제 미국 언론이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진행자가 중간 선거 전까지 이 관세 충격을 이렇게 가라앉히지 못한 민주당이 승리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랬더니 그건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관세가 얼마나 좋은지를 유권자들에게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 글쎄요 지금 뭐 미국 유권자들이 얼마나 설득될지는 조금 미지수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네. 자동차 관세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연설이 이제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곳에서 또 이뤄졌고 네. 그 직전에 자동차 관세가 좀 완화되는 흐름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백악관이 좀 자동차 산업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인상도 있는데 자동차 관세 관련돼서 또 추가적으로 한 얘기가 있네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네.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이죠. 네. 어제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목표는 명확하다는 얘기를 거듭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는 일본, 유럽연합, 우리나라를 거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들이 미국 자동차에 문을 닫았다.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1인당 GDP가 비슷한 수준인데 제대로 공정하게 교육을 했으면 자동차 부분에서 이렇게 무역 흑자가 흐름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몇십억 달러 뭐 적자를 냈다는 점을 상기시켰고요. 네. 그렇군요. 중국하고의 교역, 뭐 협의 가능성 이런 부분도 언급이 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중국과 무역이 미국 경제,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게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늘 했던 얘기죠. 뭐 지식재산권 훔치고 불법 덤핑, 보조금 지급, 그다음에 통화 조작,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를 계속 쌓도록 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그것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상업회의소가 특히 그 소기업 그 이제 중국 관세 때문에 좀 어렵죠. 그래서 관세 면제를 요청한 거에 대해서 그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감면 형태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하고 공화당이 지금 감세 입법안, 연구 감세하는 걸 이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광물 협정 체결해서 발표를 했죠. 여기 대해서 전쟁을 그동안에 지원하는 데 들어간 미국 사람들의 혈세 몇백억 달러를 되돌려 받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최근에 보면 서로 얘기가 좀 달랐잖아요. 한쪽은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한쪽은 통화한 적도 없고 뭐 접촉한 적도 없다. 이런 부인을 하는 좀 그런 양상이었는데 중국 관영 매체 최근 보도를 보면은 미국 측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왔다. 네. 약간 뉘앙스가 좀 변했다고 봐야 할까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동안에 건가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어떤 식으로 접촉은 뭐 있었을 걸로 그건 뭐 다들 짐작하는 네. 거고요. 다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선이냐, 어느 정도인 건데 이제 트럼프는 이제 그거를 굉장히 높은 선으로 원했고 중국은 이제 그런 거 아니다 네. 하는데 뭐 실무 접촉이 계속 됐을 거라는 건 뭐 그건 대개 짐작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체로.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된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미국 무역대표 한국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타결이 임박한 국가 중에 하나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좀 거명이 되기 때문에 분위기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무역 대표가 어제 폭스뉴스하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한국하고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질문을 하니까 네. 한국이 매우 진취적이다. 그래서 한국이 제안을 내놨고 우리가 피드백을 줬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보도를 보면 현지 시간으로 1일 한미 양국이 테크니컬한 그러니까 기술 협의에는 뭔가 처리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향후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윤곽을 잡는 회의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네. 이른바 딥시크죠. 네. 협상에서 어떤 걸 하고 하는 그런 게 그 텀시크 그러니까 이제 협상 조건 같은 걸 이제 담은 서류죠. 이제 네. 그거를 이제 언급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대해서 영국 가디언이 이게 백악관이 이제 세 개 그룹으로 분류해서 뭐 하는데 한국이 가장 아시아 쪽에서 앞서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 미국 무역 대표가 많은 협상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상국이 야심적일 수 있고 우리도 더 야심적이다 하고 뭐 한국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협상 뭐- 대상을 좀 분류를 그룹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3개 그룹이 돼 있고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뒤로 밀렸다는 식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타결에 근접한 협상들이 있다고 하면서 몇 개월이 아닌 몇 주 안에 일부 초기 합의가 발표될 거다. 네.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국가경제위원장이 뭐 오늘 뭐 빠르면 오늘 중 뭔가 발표할 거라는 얘기가 또 아마 이런 맥락인 그러게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베트남도 협상에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네. 인도의 경우는 이제 인도도 이제 가장 앞서 있다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얘기가 됐는데 결승선은 아니지만 근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관세를 없앨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관세 그러니까 10% 이하로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협상에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입장이긴 합니다만 뭐 도달을 했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국가들은 윤곽이 대략적으로 드러났네요. 그런 네. 셈이죠. 네. 네. 이런 나라 중에서 가장 처음에 이제 협상을 했다라고 하는 국가가 어디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 90일 상호 관세 유예가 끝나는 오는 7월 8일까지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이 될지 이게 또 기초가 주목되잖아요. 분위기 그렇죠.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네. 그저께 상당히 아주 이걸 상세하게 아주 작심을 하고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관세 협정에 정통한 그 한 10명이 넘는 외교관들 그다음에 미국 관리한 세 사람 근데 절대로 이름을 밝히지 말라 뭐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이 정말 이제 폴리티코 표현은 이 어떻게든지 그 7월 8일 전에 뭔가를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위험할 정도의 속도전을 벌이지만 많은 상대국들이 그 페이스에 별로 보조를 맞추지 않고 시큰둥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 익명을 요구한 분들의 구체적 내용은 밝혀졌겠죠.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조금 좀 한 발 빼고 있는 그 국가들 네. 이 백악관이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도 트럼프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를 더 알기 전까지는 협상 제안서를 내지 않겠다고 버티는 케이스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국가들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는 미국 통상 당국자 이 사람도 역시 이름을 절대로 밝히면 안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나라들이 불리한 협상을 주저한다. 그러면서 협상 전망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뭔가 좀 발을 빼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그 같다고 그렇게 귀띔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도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협상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 아시아를 비롯한 뭐 18개국 같은 제안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라는 뉘앙스일까요? 그러니까 폴리티커 지적은 네. 백악관이 공식적으로는 그런 점을 강조를 하는데 네. 그 정작 사석에서는 조금 얘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외국 그 통상 당국자들이 하는 거는 전혀 백악관 저하고 뉘앙스가 다르다. 네. 그래서 협상이 갈수록 불확실한 상황에서 백악관이 7월 8일까지 어떤 내용에 하길 원하는지도 그 외국 일부 그 국가들은 종잡을 수 없다. 그래서 지켜본다는 그런 점을 사석에서 강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러 분석들이 있습니다만 미국을 조금 더 불리하게 보는 입장에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은 초조하고 불안해 보인다 뭐라는 분석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 비슷하게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폴리티코도 시간이 결코 미국 편이 아니라는 그런 식의 진단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호관세가 90일간 유예됐지만 중국은 빠졌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지금 발효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아시다시피 계속 지금 그 소비 같은 것도 위축세가 완연하고요. 그래서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주에 성명을 낸 걸 상기시켰습니다. 대통령의 그 무역 경제팀이 총동원돼 가지고 무역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24시간 뛰고 있다. 이렇게 강조한 것도 이런 초조감이 조금 읽히는 부분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폴리티코 대변인은 백악관 대변인은 폴리티코 보도에 대한 논평을 요청을 하니까 입을 다물었다고 그렇게 또 폴리티코가 전했습니다. 네. 앞서 뭐 텀시트 표현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대략적인 틀을 짠 것에 불과하다라는 분석도 있는 거죠. 여기 대해서 네. 미국 무역대표부 쪽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네. 그 텀시트를 주고받는 건 그건 공식적인 어떤 협상의 절차다. 그걸 주고받고 그다음에 협상을 이제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별 진전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폴리티코가 또 한 2명의 소식통을 이용해서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기 전부터 그 주요 교역들에 대해서 관세 수준이라든가 뭐 비관세 장벽, 기술 디지털 무역 규정, 그다음에 투자 기회 같은 거에 대한 너희들이 어떤 게 우선순위냐 이런 걸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는데도 지금 이제 발을 빼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서 백악관이 좀 속을 태우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백악관에서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는 한 3주 정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협상을 하고 있는 나라들 그렇죠. 중에 뭔가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나라들이 이제 속속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폴리티코는 조금 부정적인 건가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도 네.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서 네. 이렇게 18개국하고 앞으로 한 3주 정도 네. 또 이제 로테이션 해가면서 이제 빨리빨리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이런 그 백악관의 스케줄을 아는 어떤 외교관이 그 시간표 제대로 될 거라고 믿는 사람 거의 없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하고 접촉했다는 한 외국 무역 대표단 인사가 이것도 이제 그 익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쪽으로부터 합의문 샘플을 넘겨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앞서서 그리고 짚어주신 것처럼 10% 보편 관세가 이건 절대 내려갈 수 없는 그렇죠. 어떤 선이다. 그러니까 관세가 없어질 걸로 네. 그런 기대를 하지 말라는 점을 거듭 강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역국들이 네. 폴리티코 지적은요. 어떻게 해야지 백악관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그다음에 양보를 하면 이게 진짜 관세 인하에 도움이 되는지를 여전히 확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이제 폴리티코가 지적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6월에 대선이 있고요. 그렇죠. 일본도 지금 7월에 참여연 선거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막 몰아붙이니까 이제 이 두 나라가 조금 좀 뜨악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터가 한국 당국자들이 이제 얼마 전에 미국에서 1차 2+2 회동했을 때 현실적으로 6월 대선 전에는 무역 합의에 도달하는 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통보를 한 것 같다는 겁니다. 로이터 보도는.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이제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이 합의를 하고 나서 그리고 그걸 발판으로 선거를 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식의 얘기를 해서 우리 정부가 뭐 아니다 하고 황급히 부인을 했죠. 이런 어떤 선거 정치적인 일정과 관련한 그런 맥락 같은 것도 이번 특히 한국하고 일본에 대한 어떤 미국이 카드로 흔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뭐 그런 가운데 지금 보도로는 미국과 일본이 워싱턴에서 2차 장관급 관세 협상을 시작했다. 이제 협의를 본격화한다라는, 그러니까 1차 협상 이후에 2주 만에 이제 다시 그렇죠. 2차 협의가 진행이 되는 건데, 이렇게 협의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결과들 좀 나오는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쪽은 지금 어떻습니까? 유럽연합도 네. 뭐 지금 뭐 계속 좀 미국을 좀 애태우는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유럽연합은 지금 준비하는 게 미국하고 협상 준비하는 게 보편 상호 관세가 아니고요. 네.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관세입니다. 25%. 그거를 이제 협상하려고 준비를 하는 건데 지금 유럽 당국자들 얘기는 역시 아직도 텀 시트, 그러니까 그 협상 조건 네. 페이퍼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 뭐 지금 뭐 빠르면 뭐 이 다음 주에 뭐 제출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유럽 외교관 이쪽 얘기는 솔직히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진정 뭘 원하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진정한 우선순위를 가늠하는데 우리는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뭘 원하는지도 지금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섣부르게 제안 먼저 하는 게 이게 좀 실수일 수 있다. 그게 이제 얘기네요. 또 다른 네. 유럽 연합 외교관이 폴리티코에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이 먼저 백악관에 뭔가를 이렇게 제의하는 게 엄청난 실수. 뭐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뭐 그런 영어 표현을 썼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미국이 현재 우리하고 협상하는 걸 원치 않는 걸로 자기들은 판단한다. 그래서 전략적인 인내심 싸움이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가 서둘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허둥거리게 놔두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뭐 이 부분은 전반적인 것도 봐야 되지만 세부적으로 지금 서로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유전자 변형 옥수수 재배에 중국이 또 박차를 가하면서 이 관세 전쟁의 뭐 새로운 영역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로이터가 그 관계자를 이용해서 전했는데요. 네. 물론 이제 뭐 관세하고 직접 연계된 건 아니지만 네. 중국이 좀 길게 보는 것 같다는 그런 맥락의 하나로 보입니다. 네. 중국이 올해 그 유전자 변형 GM 옥수수 재배 면적을 대폭 늘린다는 겁니다. 작년보다 많게는 한 5배 정도. 그렇게 되면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은 미국산 옥수수를 엄청나게 수입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미국하고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그 수입원을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 쪽으로 많이 돌린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박차를 가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재배 면적이 숫자로 보면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뭐 네. 전문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00만 무, 1무가 한 700평방미터로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를 올해는 많게는 한 5천만 무로 5배까지 늘릴 전망이라는 겁니다. 가늠이 그렇게 딱 안 오지만 어쨌든 한 5배 정도로 늘리는 그러면 이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이렇게 GM 옥수수 재배를 늘리면 수입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계산도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부분, 이 GMO 옥수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그런데 문제는 네. 이제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GM 옥수수를 좀 시험 경작하는 단계인데, 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GM 옥수수 재배 면적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중국 소비자나 중국 농가가 저거 뭐 변형 옥수수 저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시험 재배에서 수확량이 떨어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런 걸 계산을 하지만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중국도 GM 옥수수 재배 면적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을 확고한 것 같다고 그렇게 관측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중국 내에서도 좀 소비자나 농가에서도 회의론, 좀 불신 이런 게 있었군요. 그래서 중국 네. 지도부가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데 네. 이제 최근에 미중 관세 마찰이 있고 하니까 이걸 좀 더 박차를 가하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서명을 한 겁니까? 지난번에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 미사 때 만났죠. 두 사람 단독 네. 독대하고 제네스키도 어제 밤늦게 그때 뭔가 많이 진척이 됐다. 그래가지고 타결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른바 공동 투자 재건 기금 설립 협정.
서명한 걸로 미국 재무부가 발표했고 네. 우크라이나 총리도 양쪽이 5대5로 의결권을 갖는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5대5 의결권 갖고 재건투자 기금을 만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네. 미국이 이제 군사 원조를 주게 되면은 네. 이 기금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에게 조금씩 양보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 히토리오 확보했다는 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젤렌스키는 이제 그걸 통해서 미국이 계속 자기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확고한 끈을 확보를 했다는 걸로 평가가 됐습니다. 네. 협정문이 즉각 공개가 되지는 아직은 안 않았죠.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신들이 이제 그 초안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렇게 추산을 했는데요. 네. 일단 뭔가 우크라이나가 많이 얻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재무부 발표를 보면은 처음으로 러시아 전면 침공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자포리자 원전은 미국이 자기들이 통제권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빠진 걸로 관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앞으로 유럽연합에 가입할 경우에도 방해될 수 있는 요소를 뺀 걸로 그렇게 또 관측이 됩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교황 장례식에서 이제 그 계기로 만났었고 그 직후에 SNS에서도 푸틴이 전쟁을 중단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또 그런 얘기 앞뒤로 했죠. 했었죠. 그래서 지금 네. 여기 대해서 이제 외신들은 네. 그동안에 이제 푸틴 쪽에 좀 중재하면서 너무 기운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이렇게 광물협정 체결을 계기로 해서 뭔가 조금 나름 트럼프가 균형을 잡은 게 아니냐. 다만 제대로 이행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뭐 그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네. 러시아 쪽 반응이라든지 그쪽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러시아가 조금 의외로 네. 조금 좀 발끈합니다. 네. 그 메드베데프 이 사람 이제 푸틴의 신복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죠. 어제 텔레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무기 공급 대가를 사라져가는 나라의 국부에서 지불 받는 거다. 트럼프가 미국 지원을 자원으로 갚도록 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뭐 미국 러시아 상원의원은 또 이게 서방 식민지화를 자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가운데 그 광물협정 타결 발표가 나온 그 직후에 러시아가 또 그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항을 또 대대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여기 대해서 조금 좀 트럼프가 그랬거든요. 은행 제재 가능성도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조금 좀 그래 하고 조금 좀 이렇게 좀 버티는 그런 이제 종전협정 이제 트럼프가 밀어붙이는데 이제 광물협정을 체결해서 미국은 이제 카드 하나를 얻었는데 이제 러시아가 거기에서 조금 버티는 국면이 엿보입니다. 좀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접어든 걸까요? 글쎄요, 조금 더 상황을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경제 비상사태를 앞세워서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이렇게 부과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위헌이다라고 미국 중소기업들이 이제 제소를 했잖아요. 네. 여기에 따른 어떻게 진행 상황이 되고 있는 건지 새로운 얘기가 있습니까? 이 중소기업들이 이제 집단 제소를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동안에 말씀드렸죠. 지난달 초에 그 국가 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서 이제 경제 비상사태 선포하면서 이제 관세 선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거를 발동해서 그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 법무부가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기각 신청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그 대통령 이런 그 비상사태 천원이라는 이런 거는 사법부가 관할하는 게 아니고 미국 의회가 관할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이 여기 대해서 뭐라 이랬다 저랬다 할 권한이 없다는 그런 주장도 했습니다. 뭐 다 이 상호관세 부과부터 해서 굉장히 사실 짧은 시간입니다. 그럼요. 요 시간 동안에 이제 일들은 다들 뉴스 이제 들으시면서 아실 건데 미국 중소기업들의 입장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상상력의 산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계속 그 사법부 무력화 네. 시도를 하는 그런 맥락으로 또 조금 더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중 관세 마찰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성탄절 얘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하는데 미국에서 어린이 선물 대란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 얘기네요. 지금 이제 성탄절 특수 이제 미국 유통업계는 큰 이제 그 시즌인데 네. 그러자면 이제 4월 중순쯤부터 이제 대량 발주를 중국에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미국에서 판매되는 장난감의 한 80%,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추리 포함한 그 크리스마스 용품의 90%가 중국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서 뭐 그렇게 티격태격해도 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트럼프의 마가 모자도 중국에서 만든다는 그런 그 지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인데 지금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은 이미 그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 이렇게 티격태격하니까 특히 미국 장난감 업계가 지금 울상이라는 겁니다. 네. 미국 장난감 뭐 대기업 대표 얘기를 잠깐 인용한 걸 보면 뭐 암울하다. 이번 크리스마스 생각하면 이런 얘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미국 장난감 협회가 매출이 연간 한 1억 달러가 이제 안 되는 네. 작은 장난감 회사 한 4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네. 60% 이상이 중국의 발주를 아예 취소했고 뭐 이랬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관세가 계속 가면은 망할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그 CEO들도 엄청 많다는 겁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가격에 대한 우려도 있겠습니다. 가격도 뭐 네. 이제 트럼프가 계속 국내에서 생산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2배 이상 뛴다. 그런 걸 누가 사겠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어떤 그 장난감 매장 대표가 정말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연말연시가 오는데 뭐 대박은 고사하고 그때까지 문이나 열고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푸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인데 대선 때 해리스 후보를 인터뷰한 CBS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소를 했는데 그걸 또 비판한 언론이 있어서 뭐 이런 스토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그 뉴욕타임스가 이제 계속 미운 짓을 하죠. 이제 그거를 또 뉴욕타임스가 또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CBS 모 회사가 파라마운트인데 파라마운트가 지금 이제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CBS가 아차 싶으니까 이제 그 조금 뒤로 빠졌거든요. 빠지고 이제 뭔가 좀 타협을 시도하고 하니까 이제 뉴욕타임스가 그래도 이제 그거 강조를 했거든요. 이제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CBS 언론 그 자유를 흔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지들 멋대로 거짓말하고 사기꾼들한테 책임을 묻겠다. 또 이렇게 또 위협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를. 이 처음에 시작 자체는 대담 프로그램 뭐 60분이라는 인터뷰 방영 뒤에 해리스가 그때 인터뷰를 네. 했었죠. 네. 그래서 그때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막 불만을 하면서 그때 거액 소송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CBS에 대해서. 네. 그렇군요. 이게 시작이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군요.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여기에 네. 대해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뭐 압박을 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이런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거다. 진실을 추구하고 미국인을 대신해서 계속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수정헌법 1조상 언론인의 권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또 마찰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초갑부 얘기 좀 해볼까요? 사실 좀 이제 이런 걸 들으면 너무 남의 세상 얘기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게 다 경제의 또 일부분이겠죠? 어떤 얘기입니까? 초갑부가 어떻다는 거예요? 네, 이른바 네. 이제 그들만의 리그인데요. 지금 미국 상위 0.00001% 0이 4개입니다. 초갑부 19가구 재산. 네. 누군지 대개 짐작하실 겁니다. 작년에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435조 원이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집계가 되죠. 이게 그 불어난 규모가 스위스 GDP하고 거의 그거보다 많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지적입니다. 19가구의 재산이요? 네. 아우. 그 프랑스 경제학자 가브리엘 쥐크망이 분석을 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그 19가구의 재산이 지난해 1조 달러 늘어서 2조 6천억 달러 정도.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 미국 가계 재산이 148조 달러로 추산이 됩니다. 뭐 여기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뭐 빅테크 CEO들이라든가 뭐 유수의 다 기업 있죠. CEO들이 있을 머스크, 텐데. 뭐 네. 베이조스, 저커버그, 그다음에 빌 게이츠, 그다음 버핏도 있습니다. 네. 사모펀드 투자자인 그 슈워츠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뭐 몇 년간 주식도 많이 올랐고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는 주가가 좀 빠지긴 했죠. 네. 네. 그렇군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유럽에서 있었던 스페인, 포르투갈, 뭐 프랑스 남부 일부 이런 데서 있었던 이 대규모 정전의 원인이 뭐냐 이걸 놓고 얘기가 많잖아요. 스페인이 아주 심각했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책임지라는 얘기들 많고 하는데 지금 이제 스페인 전력망 운영사 대표가 정전을 뭐 처음에는 뭐 해킹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태양광 발전소에서 출발이 된 것 같다는. 그래서 이제 이 스페인은 그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거든요. 그리고 원전을 아주 급격하게 폐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너무 재생에너지를 너무 급박하게 기존 전력망에 이제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그 전력 출하 같은 게 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재생에너지에 너무 의존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런 뭐 책임론이 지금 좀 부상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그 전력 공급망, 특히 그 그리드 있죠. 그게 뭐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 사실 그런 게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식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렇죠. 이걸 보면서 전기가 없으면 뭐 석기 시대나 다름이 없구나. 그렇죠. 이런 걸 많은 세계인들이 이제 목도를 했습니다. 원인이 뭘까? 뭐 이런 부분에 오늘 새벽에 대해서도. 네. 트럼프가 또 행정명령 서명했죠. 그 종교위원회 설치하겠다는 거. 백악관에 신앙 사무국을 이미 설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거 설명을 하면서 종교를 빠르게 강력히 되살리겠다. 그래서 미국이 위대하게 되려면 신 아래 하나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신을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또 저희가 방송을 쉬었기 때문에 쌓여있던 뉴스가 많았는데 오늘도 잘 정리해 주셨고요. 국제뉴스 선지기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